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3년 6월에 출고된 캐딜락 ATS입니다. 주행거리는 77,884km, 차량 판매 가격은 1,590만원입니다. 네,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 차입니다. 참고로 내돈내산 구입 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를 구매하는데 20만원 내고 했습니다. 정말 안 깎아주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오랫동안 모니터링 했는데 원래 1700 얼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을 낮췄길래 냅다 달려갔는데 그 이상은 절대로 내고가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엔카 가격 기준으로 보통 20-30만원 정도 내고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쫄리는 사람이 더 많이 깎아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정말 좋다면 내고 할 이유가 없죠. 차는 완전 무사고의 무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는 특별히 세 번째 보러 가서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로서도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쉽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할 만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하거든요. 물론 두 번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고민을 하고 두 번째에는 맞다, 차를 확인해야지 하고 다시 가서 차를 저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물론 시운전이나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리프트 이런 것도 안 떴지만 뭐 체크할 거 했습니다. 타이어도 피제로 좋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가 무사고 무칠해 여러 가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바로 구매하게 됐죠. 참고로 이 차는 소유자 변경 2회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 수리한 게 아예 없거든요. 범버 뜯은 것도 없고 그냥 완전 출고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어떤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구보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이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제 차 척 작업하는 동안 저는 여기 장안평에서 차를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한강이네요. 제 새로 산 마그네틱 캐딜락의 MRC 댐퍼가 나가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저는 비슷한 식으로 컨버전을 맡겼거든요. 지금 시간은 3시 16분이네 5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가서 1시간 정도 좀 비대야 되겠다. 여기는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동곡 삼거리 근처입니다. 아까 아침에 여기 어디서 전철을 탔네? 군자역에서 전철을 탔던 기억이 나네. 추워. 네, 여기 군자 지하도로입니다. 서울은 너무 추운데 확실히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따뜻한 커피숍에 가서 몸을 좀 녹여야 되겠다. 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굉장히 더뎌져가지고 지금 사장님께서 오시면 된다고 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인근 커피숍에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춥다. 여기는 서울 광진구 장안평 인근에 있는 동명소바입니다. 오늘 기사님들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8시에 막힌 차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네. 네,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작업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네, 저는 이제 차를 찾아서 이제
방금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369km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뭐 거의 12시가 되겠네요. 일단 제가 MRC 댐퍼 운전 속적이 요철을 지날 때,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때 시운전을 미리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고해서 운전을 해봤는데, 출고했을 때는 아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또 빗길이기도 하고 뭐 쇼크 이상하다 이런 느낌 못 받았는데, 요철을 지날 때 굉장히 충격이 크게 전해오는 겁니다. 막 흡사 다운 스프링하고 그 순정쇼크에 다운 스프링 만에 해서 넘어갈 때 마운트 때리는 이런 느낌? 차체에 막 한마 때리는 느낌이 너무 세게 전해져서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서울 출장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집에 늦게 복귀하고 부랴부랴 차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출발을 했죠. 그래서 차를 여기 가져다 놓고 또 저는 서울 출장 볼일을 보고, 좀 사실 좀 일찍 그 오후에 마쳤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늦게 걸리네요. 그래서 방금 차를 찾아가지고 이제 출발했는데, 와, 서울 춥습니다. 진짜 춥네. 여기는 어디냐면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동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이고, 작업이 서스펜션 작업이 쇼겁쇼버 컨버전 작업,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RC가 이제 전자쇼버니까 캔슬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뭐 영업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캔슬러 작업까지 해서 무난하게 현재 이상 없이 교환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차 구매할 때 시운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MRC 내구 이슈는 이미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 또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많거든요. 사실 가마라부터 나머지 캐딜락 또 GM 차들 MRC를 두루두루 많이 쓰는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도 있죠. 그리고 그냥 재래식 그 서스펜션 부품처럼 그냥 플러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꽂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캔슬러를 달아줘야 되거든. 그래 경고등이 안 뜨고, 그냥 하면 이게 리밋 걸립니다. 캔슬러 작업을 안 하면 속도 리밋이 130인가 걸려서 그 이상 안 나가고 경고등 뜨고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아무런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다. 비슷한 쇼크는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BMW E90 M44, 그러니까 3 시리즈 M44 쇼크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제 그 정도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빌사인 쇼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쇼크입니다. 빌사인 B12 프로킷과 조합되는 그 빌사인 B8 쇼겁쇼버, 그럼 아이박 프로킷,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캐딜락 ATS의 순정 스프링과 이 쇼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앞으로 아이박 프로킷과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순정 스프링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뭐 저한테는 불편하지 않은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딱 이 ATS에 굉장히 어울리고 걸맞는 그런 하체, 아주 빵빵한 감각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쇼크 작업을 했냐면, 요철을 먹을 때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콩 하는 진동이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걸러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쇼크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누유나 이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쇼크이 문제가 있구나. 역시 이제 이 차도 뭐 수명이 다 됐구나. 지금 이 차가 78,000km를 탔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다 됐구나. 뭐 제가 시운전을 하고 산 건 아니지만 MRC 내구 이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정으로 그냥 MRC 댐퍼를 순정으로 그냥 바꿀까 하다가
사실 이 비슷한 추억이 이 차하고 어떤 궁합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MRC에 대한 저는 신뢰도가 좀 사실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물론 뭐 제가 이 차를 시옥 수명에 닿을 때까지 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 ATS를 타고 제가 처음 장거리를 이렇게 서울까지 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차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고, 혹시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은 엔진 출력이 270마력인데 270마력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E90 328i랑 가속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이제 230마력대니까, 그러니까 휠마력으로 200마력대 초반 정도로, 혹은 휠마력 한 100마력대 후반?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금 일반유를 넣어놔서 그런 것도 있겠고, 뭐 물론 저는 고급유, 어지간하면 고급유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압축, 그러니까 고압축, 그러니까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고압축이라고 하는 애초에 설계한 맵 데이터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연소가 돼야 되는데, 폭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노킹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아주 반갑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이 차는 고급류 권장 사양의 차이니까 당연히 고급류를 주유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급류를 막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고급류를 주유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멀리 갔다거나 지방으로 갔다거나 그럼 뭐 고민 없이 일반유 넣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제 고급류 세팅 차이고, 또 고급유를 넣으면 제 성능이 나오는 차를 굳이 뭐 기름값, 사실 제가 이 차를 많이 타지도 않는데 기름값 좀 아껴 보겠다고 그러는 거는 생산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유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게, 사실 너무 스포티한 거 아닐까라고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산 거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 물론 저희 가족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가족용 차로 저는 이 차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차가 너무 스포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세단이에요. 그냥 세단입니다. 뭐 글쎄요, 이게 뭐 스포티란 얘기를, 좀 스포티하긴 하죠. 하지만 위화감이 느껴지는 차는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지고 보면 G70이랑 비슷한 차인데, G70도 편안한 세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뒷좌석이 좀 다소 국산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좁지만, 뭐 전 수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간 저한테는 좀 더 작아도 물론 저 혼자 타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션, 이 6단 미션인데 제 차는 미션은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가끔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애매한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고회전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직결감도 좋아요. 그리고 패들도 이게 레드존까지 이거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RPM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랙 주행 같은 경우 이 차를 가지고 트랙 주행을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 주행에서도 꽤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외관이 멋지죠. 비율 멋지고, 뭐 무게 배분 이런 거는 다른 신차 리뷰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좋은 점이 소재가 좋아요. 시트나 그 다음에 실내 내장재들의 소재 물성이 좋고, 의외로 또 오디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고, 뭐 터치 패널이 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고, 공속이 어차피 저는 오토 놓고 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고요. 시트 포지셔닝도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맞게 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절묘하고요. 저는 앞에 너무 시야 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딱 속도계만 띄워놨는데 아주 뭐랄까 아주 좋습니다. 좋고, 네, 뭐 나머지 단점은 승차감 뭐 좋고, 그러니까 이 차는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 글쎄요,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단점은 좀 흔하지 않은 차라서 뭐 부품 공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뭐 그마저도 한국 물류창고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웬만한 부품은 다 있더라고요. 뭐 중고 단가율이 좀 낮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하나 그 구성 요소들을, 패키지를 따져보면 브레이크 굉장히 좋은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엔진도, 이 엔진은 좀 다소 약간 사고리긴 하지만 G2X에 들어갔던 엔진이거든요. 지금 말리부에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근데 큰 이슈가 없어요. 트러블이. 엔진 굉장히 비교적 튼튼한 엔진이고, 그 다음에 편의사양이 생각보다 좀 좋다는 거, 원격 시동도 됩니다, 이 차. 뭐 그런 거, 메모리 시트 같은 것도 있고, 보조 속도, 앞에 조수 속도 파워 시트예요. 그런 거 괜찮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인식하고 그 감도도 좋다는 거. 아무튼 만족스러운데, 이 가격에 이런 구성의 차를 살려면 F바디로 보면 F30, 328이어야 되는데, 사실 구성으로만 보면 이 차가 더 좋죠, 328보다. 물론 3시리즈하고 비교를 하면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밸런스는 3시리즈가 좋아요. 하지만 이 차가 많이 부족한가? 왜냐하면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뛰어난 부분이 뭐냐? 왜냐하면 3시리즈는 ZF8단 미션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게 진짜 너무 사기템이라서 그 부분. 그 다음에 하체가 F30으로 비교하면 하체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 차는. 그 장점이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고, 이 차는 반면에 하체가 좀 더 날카로워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션이 가장 큰 차이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ZF8단이 달렸다? 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좀 다소 328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출력차가 나요. 328이 이 차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성능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차가 또 가격도 더 비싸고, 하기야 미국에서도 이 차가 지금 4만 5천 불인가 4만 4천 불인가 그렇거든요. 이 싼 차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희승기 같은 거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차는 어떤 느낌이랄까, 특히 제가 이렇게 쇼까지 바꿔놓으니까 그냥 약간 세미 튠업을 해놓은 차 같아요. 순정을, 하체를 빌스타인 B12 킷으로 바꿔놓은 느낌? 그러니까 BMW F30 바디에 B12 킷을 꽂아놓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고, 네. 좋아요. 차 좋습니다. 아이고야. 차는 저 같은 사람이 딱 좋아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리즈 같은 차를 좋아하신다면 이 차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일단 휴게소 들러서 커피 좀 사고 화장실 좀 들렀다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좀 장거리 운전을 해보니까 CTSV에서 느꼈던 그 감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벳에서 느꼈던 감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차들의 캐릭터가 뭔가요? 그 달리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차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차들이 이제 출력이 워낙 높은 차들이니까 사실 좀 그 출력을 꺼내어 쓰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마음껏 밟아도 뭐 부담스러운 정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 이렇게 위험한 정도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지 않는 느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출력은 딱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또 컴팩트한 엔진이 주는 그런 그 운전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마장 휴게소입니다. 화장실도 좀 갔다가 커피도 사고 차 기름도 넣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차들이 생각보다 저번 낮에 왔을 때보다 많지 않네. 다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그렇겠죠? 조용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 화장실 가까운데 주차해야지. 네, 마장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사고 과자 하나 사고 이렇게 이제 전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316km를 더 가야 되네요. 이게 기름이 생각보다 기름 많이 먹습니다. 이게 LS460보다 기름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쥐어 짜내는 엔진이니까 2리터에 270마력 쥐어 짜내는 엔진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기름을 적게 먹지 않습니다. G70도 그렇거든요.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고마력, 그러니까 쥐어 짜낸 엔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자 좀 먹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네, 여기는 괴산 휴게소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뭐 굉장히 따분하네요. 저기 이 차를 좀 길게 타보면 생각보다 풍절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차가 지금 옆에 1열 사이드 글라스가 이중접합 차음유리입니다. 당연히 1열이 그렇다면 이 전면 유리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차가 정숙해요. 이 차는 배기 소리도 거의 안 나고 엔진음이 그냥 전형적인 4기통 그냥 앵앵거리는 깡통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같이 차를 이제 패밀리카용, 그 다음에 운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행성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목적으로 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시끄럽지 않은 게 또 굉장히 좋아요. 특히 진짜 바람 소리가 확연하게 다른 차들하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해요. 참, 그리고 연비. 이 차 연비가 예를 들어서 렉서스 LS 460보다 더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BMW 528 4기통이건 6기통이건 그것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 고속도로를 지금 거의 몇 킬로야? 지금 670km 대부분이 고속주행이거든요. 누정연비가 지금 한 10.5 리터당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차 기름 먹는 거 벨로스젠이랑 비슷합니다. 벨로스젠도 뭐 살살 타나 좀 밟거나 둘 다 많이 먹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대단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3 시리즈 같은 차 좋아하면서 좀 색다르게 좀 타보고 싶다? 좀 그리고 약간 좀 더 이걸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내가 차를 좀 장악해 나가는 느낌?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조금 덜 다듬어져 있는 야생마를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ATS 적극 추천합니다. 야,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지금 9시 30분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새벽 같은 분위기. 차가 없어. 네, 저기 잠깐 한번 쫙 트였을 때 좀 밟아보니까 확실히 다운사이징 엔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출력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이 차를 그나마 스포티하게 좀 운전하는데 그냥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느낌입니다. 절대 여유롭진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력이 이 정도면 뭐 출력이 뭐 충분하겠네 라고 생각되려면 ATS-V 한 400마력대 그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출력 보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만 요소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이 차에서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그리고 그 제동을 할 때 이 차의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냥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속도가 쭉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기 앞에 SUV가 하는데 투싼 신형 SUV나 혹은 좀 대형차 이런 차들은 하중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급제동을 할 때 차가 너무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넘어가고 옆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점이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제 146km가 남았습니다. 일단 고속주행을 해보니까 차가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차륜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장착된 타이어가 피렐리 P0 런플랫 타이어거든요. 앞은 둘두로 5018, 뒤는 255 4018입니다. 그래서 일단 뒷바퀴가 더 굵다 보니까 이게 물론 지금 이제 그립 주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차가 리어가 흐르는 성격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뒷타이어가 굵겠죠.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끄고 어느 정도 한계 주행을 그 하중이동을 주면 리어가 적당히 빠지는 그런 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장비를 켜고 타거나 이게 또 휠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짧은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MX-5 같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하중이 넘어가고 그런 운전이 어려운 차는 아닐 듯 합니다. 물론 이 차도 운전이 쉬운 차는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이 차도 저도 기회가 되면 트랙 주행을 해보고 싶네요. 네, 이제 집까지 53km, 50km대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빡시네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영산휴게소. 지금 여기는 하행이니까 며칠 전에 이제 며칠은 아니지만 저기 상행 영산휴게소에서 제가 인제서킷 가려고 나섰다가 여기서 잠만 자고 다시 돌아갔던 흑역사가 생각이 나네요. 화장실 들릴 걸 그랬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네, 40분을 더 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제 눈이 좀 침침하네요. 확실히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야간 운전이 이게 눈이 좀 침침해지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기 화물차 기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기야 기사님들도 이 지금 시간에 운전은 많이 안 하시죠. 지금 시간은 주무셔야죠. 보통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게 하기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밤에 막 이렇게 늦게까지 운전 많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하루에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한번 타니까 정말 좀 내 차가 된 느낌? 좀 차랑 많이 친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제가 맨발로 운전하거든요. 이 페달이 오르간 페달인데 이 아주 미세한 악셀 조정이 굉장히 편해요. 아주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연비 운전을 한 경북 정도부터는 해왔는데 거의 뭐 리터당 11km 이렇게까지 연비는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봐도 부족하죠, 연비가. 아무튼 LS 뭐 528 이런 거보다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체감할 때는 벨로스트젠도 이거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벨로스트젠보다 연비가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벨로스트젠은 공차 중량이 이거보다 가벼운 차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벨로스트젠이랑 비슷하겠다. 벨로스트젠이 이 정도의 무게를 그 엔진이 끈다면 이 정도 연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지향이라는 거죠. 연비 지향의 차는 아닙니다. 뭐 당연하죠. 이 차의 성격이 근데 편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또 밟으면 뭐 아주 막 전율이 느낄 수 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그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잘 나가는 편에 속한다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차는 절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 할 정도 되면 한 300마력 중후반 돼야 됩니다. 뭐 G70 3.3 이 정도 돼야 와 잘 나간다.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달리려면 그 정도 돼야 뭐 상대 우위를 가지지. 요즘 차들 다 출력이 높으니까. 그렇고 차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하고, 정교하게 운전을 하려면 정교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약간 가공되지 않은 느낌이 좀 다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호입니다. 호. 불호가 아니고 굉장한 호고, 약간 순정차를 굉장히 튠업을 잘하는 곳에서 약간 튠업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하체도 말씀드린 대로 빌스타인, 이게 제가 안 그래도 그 동명쇼바 사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앞에 카트리지가 뭐냐. 일단 밖에 보이는 패키지는 B6, B8인데 B8은 왠지 아닌 것 같고 B6인가? 그게 아니랍니다. 카트리지는 빌스타인 B4 카트리지를 쓰고 밖에 패키지는 B6를 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개조를 하면서 이 튜브의 이 폭 때문에, 공간 때문에 그걸 썼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빌스타인 B4의 포지셔닝이 그 우위 리플레이스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정품 대체제예요. 이 애초에 이 빌스타인 B4라고 하는 그 목적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BMW 이런 거 그 순정으로 나오는 이제 딱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잘 어울려요, 이 순정 스프링과. 그 다음에 뒤쪽은 빌스타인 B6, 약간의 스포츠한 감각을 갖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쇼업쇼바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완성도가 좋아요. 순정차의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약간 순정차를 약간 튠업 해놓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 뭐야, 왜 안 돼, 이거? 아무튼 순정차를 약간 정말 실력 좋은 곳에서 튠업해 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약간 스포츠, 약간 정말 좀 야생, 출력이 야생마라는 게 아니라 야생마 같은 그런 감각들이 많아요. 상위 차종 말씀드린 대로 ATS-V, 그 다음에 CTS-V, 그 다음에 콜벳의 그것의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향이라든지 페달 감각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그 다음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비교적 가성비 좋은 선택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ATS 적극 추천드리고, MRC 댐퍼 버리고 이 브리스타인 조합 적극 추천합니다. 집에 왔네요. 네,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캔 맥주 한잔 마시고 씻고 캔 맥주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